전설처럼 물 위 건너는 중 Whoa,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good 바퀴 달린 좁은 방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제랩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니콘스쿨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된 이재용 작가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촬영 후 후반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한 저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과 함께 제가 아는 노하우와 팁 등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진가의 입장에서 그 워크플로우는 사진가의 작업 전반의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작업의 워크플로우가 정해지는 것이 최종 결과와 스케줄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어떤가에 따라 사진의 작품성이나 퀄리티 같은 전반적인 완성도가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는 자세로 사진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효율적인 이미지 셀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흑백 모드를 이용한 로우 파일 컨버팅과 리터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었는지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또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효율적인 이미지 셀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1차 셀렉을 할 때는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1차 셀렉을 할 때는 포토 메카닉이라는 그런 그냥 사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현장 사진, 다큐멘터리, 매그넘 작가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으로 1차 사진 분류 작업에 그 NG컷 쳐내기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에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여러 작가님들, 해외에서 저명한 작가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어떤 소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체험판으로 한번 써보고 괜찮아서 저도 그냥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유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체험판으로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촬영의 양이 적은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좋고, 니콘의 기본 프로그램인 NX 뷰나 뭐 캡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장 이상 뭐 고용량 로우 이미지를 좀 많이 초반에 좀 이렇게 셀렉과 분류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이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어쨌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셀렉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컨버팅과 함께 셀렉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라이트룸 클래식과 캡처원 프로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실시간 컨버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용하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훌륭해서 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셀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셀렉을 하느냐를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셀렉을 할 때는 작게 해놓고 이렇게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 메카닉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전체 크기로 해놓고 디테일한 부분, 핀이라든지 좀 흔들렸다든지 뭐 노출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냥 디테일한 부분을 확대감에서 이렇게 셀렉을 1차로 쳐내고, 그 다음에는 작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육안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니터를 보았을 때 모니터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인물의 인상이, 그러니까 표정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구분되는 정도의 가장 작은 크기로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의 프로젝트가 좀 한눈에 보이게끔 해서 이제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놓고 봤을 때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등 핵심이 좀 더 잘 보이고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인물 사진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렉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장르, 그러니까 인물 사진 외의 장르를 했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식으로도 셀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인물 사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 셀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렉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셀렉을 하느냐, 작게 해놓고 2차 셀렉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표정별로 묶는다든지, 그냥 분위기별로 묶는다든지, 그냥 내용별로 묶는다든지, 그러니까 최종 결과나 목적성에 맞는 셀렉의 방법인 건데, 이런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장황스럽고 이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포토 메카닉 저장. 네, 감사합니다. 네, 표정별로, 내용별로 이제 분위기별 셀렉을 하게 되면은 분류가 좀 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저희 첫 컷부터 마지막 컷까지 1차로 그냥 쭉쭉쭉쭉쭉 셀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떤 사진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좀 분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셀렉을 할 때 작게 해놓고 이렇게 내용별로, 표정별로 셀렉을 하면 좀 쉽게 분류가 된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국사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순서별로 뭐 그런 걸 외우는 것보다 조선의 노비가 어땠는지, 뭐 고려의 노비가 어땠는지, 지금 시대의 노비가 어땠는지, 노비는 없죠. 아무튼 노비가 어땠는지 이렇게 좀 교차해서 이렇게 셀렉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빨랐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 사진들은 제가 지금 나열하는 사진들은 다 원본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제가 시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셀렉과 분류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3차로 이제 세부 보정을 하겠죠. 뭐 저 말고도 다른 작가님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럴 때는 이제 브릿지라는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포토샵, 뭐 누구나 다 쓰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브릿지와 포토샵으로 모든 작업이 다 완료도 될 수 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셀렉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냥 브릿지만으로도 셀렉도 가능하고 포토샵으로도 셀렉도 가능한데 어쨌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작업하기에는 브릿지와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은 구독제가 가능해서 뭐 월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요새 따로 그 프로그램을 쓰시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또 확실한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셀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터칭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암실 작업이라고 하죠. 디지털 암실. 지금은 명실이고 이렇게 환한 공간에서 모니터를 이제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암실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꾸미는 게 좀 좋은지, 그 다음에 뭐 톤과 톤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좀 더 괜찮은지, 빠르고 좀 쉬울지, 그 다음에 리터칭 시연 뭐 이런 걸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암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은 이제 제 작업실의 이제 그냥 메인 작업 공간입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모니터죠. 우리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모니터는 이제 우리 눈으로 1차적으로 보는 거니까 모니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몸에 닿는 것들, 의자나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양한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해보고, 뭐 시중에서 나오는 뭐 정말 좋은 모니터도 사용해보고 했는데, 사실 인물 사진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모니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물론 이제 기본 이상이 되면 너무 고가의 좋은 모니터를 사는 것보단 그냥 적당하고 좋은 모니터를 사는 게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니터는 뭐 교정이라고 하죠. 뭐 그런 교정 장비로 교정까지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특성은 농글레어로 반사가 적은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모니터를 2개 정도 이상, 뭐 3개까지도 쓸 수 있으면 좀 다양하게 여러 개를 써서 작업을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맞춰서 이제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주변의 밝기나 뭐 이런 것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변의 조명, 주변 자기가 작업실에 작업하는 공간의 조명은 5000에서 6500K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게 산업 표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LED 전구 저렴합니다. 뭐 몇천 원 단위로도 그런 전구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이렇게 CRI 개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연색성이 더 좋은 조명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5000에서 6500K 정도 되는 그냥 판매되는 일반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조명의 방향이나 그 위치는 모니터의 뒤에 위치를 하면 아무래도 눈부심이 적고, 그 다음에 또 오랜 시간 작업하는데도 피로감이 좀 적어서 좀 괜찮다 할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뒤에 그 스탠드를 이용해서 모니터 뒤쪽으로 비춰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지구력, 눈의 피로감이 좀 적게끔 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이제 그 뒤에 벽지라든지 이런 것도 뭐 다 맞춘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제품 사진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구색만 맞춰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자와 책상,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이 많이 쪘죠. 이게 다 이게 잘못된 자세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어쨌든
되는데, 네. 아무튼 의자와 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잘못된 자세로 자기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몸에 닿는 모든 것은 그냥 좀 좋게, 가장 좋게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진 작업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타블렛이 있죠.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타블렛들, 뭐 시중에 뭐 다양한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정밀 작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우스로나 뭐 트랙패드 뭐 이런 패드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인물 사진은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블렛 제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어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좀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요런 프로그램 쓰면 좀 좋다 싶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듀엣 디스플레이라는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뭐 사실 이게 뭐냐 하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와이언님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의 모니터를 미러링 해준다고 하죠. 그냥 똑같이 보여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실 지금 시대는 SNS 시대고 뭐 모바일로 많이들 이렇게 사진을 주고받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용, 아까 보여드렸던 막 그렇게 세팅을 해서 막 자기 영혼을 갈아서 보정을 했는데 막상 휴대폰에서 보면 별로야,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냥 아예 처음 작업을 할 때부터 시뮬레이션을 그냥 이렇게 미리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 패드 등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애플에서는 사이드카 기능이 뭐 아이패드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작은 그냥 휴대폰 사이즈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듀엣 디스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료입니다. 아까 포토메카닉은 유료였는데 이건 무료죠. 그래서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네, 이렇게 괜찮으시면 유료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틀었는데 지금 이게 제 모니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봤을 때의 이질감,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봤을 때의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말이 길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흑백 모드를 이용해서 톤과 음영 작업 시연을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포토샵 리터칭 시연을 좀 할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좀 크게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보여드릴까 하냐면은 퀵브러쉬라는 그냥 포토샵에서 그런 음영을 줄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고 좀 편하게 또 빠르게 인물의 윤곽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리키파이라든지 뭐 그런 추가로 톤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또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좀 짚어드리고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사전에, 그러니까 시연에 앞서서 이제 제가 편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려고 이렇게 단축키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아마 이런 단축키들을 좀 사용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바로 시연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셀렉을 하고 보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아까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를 듣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셀렉에 대한 아까 포토 메카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메모리 카드를 뭐 하드라든지 뭐 이런 컴퓨터에 백업을 하죠. 이게 백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불러와서 이제 뭐 이렇게 불러오고 분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제 그런 분류 작업을 할 때 좋은 게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 그 포토 메카닉을 제가 좀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뭐가 있죠? 패스트 스톤인가? 그 프로그램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뭐 겹치게 좀 많이 찍었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에 NG 컷들을 쳐내는 용도 혹은 1차적으로 분류하는 용도로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는 거죠. 이게 로우 파일이고 용량이 꽤 크게, 장당 한 50MB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용량의 파일들인데도, 지금 처음 불러왔는데도 전혀 뭐 렉이나 끊김이 없고 빠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소팅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왼쪽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넘버링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넘버링은 라이트룸이나 브릿지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서도 다 연동이 가능하게 세팅이 가능하고, 뭐 색깔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쓰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좋다. 네, 그걸 말씀드릴 것 같고, 여담이지만 이제 Z9 카메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샷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사진이 좀 잘 나와서 누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카메라여서 니콘의 Z9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전체 화면으로 분류된 사진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캡처원이나 라이트룸 뭐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있죠. 이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라이트룸이 아니고죠. 네, 이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프로젝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두 가지 창을 한번 다 띄워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 작게, 타일을 작게 해놓고 셀렉을 한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얼굴의 인상과 표정이 잘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셀렉을 한다. 이제 그건데, 저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룸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모드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노트북 화면으로 이렇게 작은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봤을 땐 인상과 얼굴이 잘 보이는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모니터로 보신다면 이게 좀 더 커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작게까지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페이지가 사실 많지는 않아지죠. 네,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지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얼굴과 표정과 좀 어느 정도 느낌이 다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셀렉을 하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정별, 분위기별, 뭐 좀 기획된 그런 것들 위주로, 네, 이렇게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번 좀 맑고 깨끗하고 그냥 좀 순한 이미지를 한번 이 친구의 순한 이미지로 찍힌 이미지를 좀 나열하고 싶다. 이러면 자, 이렇게 작게 해놓고 한번 쭉 보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 여기 이 사진과 이 사진 표정 조금 좀 톤이 다운돼 있고, 톤이 조금 올라가 있죠. 표정의 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딱 보고, 표정과 얼굴이 잘 찍혔는지 보고 조금 맑게, 이런 거.
자,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 되죠. 네. 쭉쭉 넘어가면서 좀 맑게, 좀 착하게 생긴 이번에는 착하게 생긴 그런 이렇게 찍힌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그냥 쭉 넘어가면서 보겠죠.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네. 그냥 쭉쭉쭉쭉 너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그냥 툭,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은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셀렉이 아니라 이렇게 체킹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킹을 할 수도 있고 따로 뭐 숫자 1, 2, 3, 4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지금 잠깐 제가 선택한 이미지들을 보고 싶으면 아까 제가 단축키 모음에서 N이 있었죠. N을 누르면 제가 지금 선택한 이미지들이 딱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고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선택했을 때 조금 거슬리는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 방향성과 뭐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진, 혹은 뭐 자기 철학에 안 맞는다, 뭐 아니면 지금 이 프로젝트와 조금 좀 안 맞는 일신들 묶음에선 좀 안 맞는다 싶은 것들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너무 웃어서 뺐고, 이것도 빼고, 자, 이거 좀 멍 때리는 건가요? 네, 네, 이것도 빼고 해서 잘 찍힌 이미지들을 이렇게 셀렉을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 여기 T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요런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타일 형식을 볼 수 있는 건데 라이브러리 섹션이고, 네, 이렇게 타일일 때는 아까 처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큰 화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으로 이렇게 잡힌 이미지들을 1번을 눌러서, 네, 여기서 1번을 눌러서 셀렉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 옆에 필터링이 가능하죠. 이런 초기 세팅이나 네, 감사합니다. 와이온님. 네, 그 초기 세팅들은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하셨다가, 저 친구는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팅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사진 보시면은 아예 거의 원본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안 만졌죠. 네. 그래서 거의 뭐 만진 게 없고, 특별히 이렇게 셀렉된 사진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G로 와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여기서 V를 누릅니다. V를 누르면 모두 다 흑백 모드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좀 더 표정이라든지 좀 씬 얼굴만 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빛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빛의 밝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노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금 파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씬에서. 그래서 얘를 또 잡고 아까 이제 현상 모드 있죠? 현상 모드에서 네. 그래서 현상 모드에 가서 아까 또 그 단축키 모음에서 보시면 Shift N이 있습니다. Shift N. Shift N을 누르면 이렇게 옆에 뜨죠. 밑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잡아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촬영 자체나 빛의 방향이 좀 다르게 찍혀서 이런 밝기 같은 게 좀 다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찍힌 것들은 밝기를 좀 맞춰주는 거죠. 이게 너무 밝게 찍혔나 싶으면 이렇게 다운 시켜주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드는 흑백으로 뭐 현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밝기나 톤들을 보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ift N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끌다 켰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정하는 창은 이건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왔다 갔다 이 사진만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전체를 놓고 튀는 거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꺼고 다시 아까 V였죠. 그래서 V로 다시 한번 누르면 흑백이 컬러로 다시 변환이 됩니다. 네, 요게 사실 요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V를 누르면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 그러니까 그냥 컨버팅을 하는데 컨버팅 할 때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많이 만지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강좌 작가님들 정말 대단하신 작가님들도 뭐 다양하게 쓰시고 있고 뭐 지금 왼쪽에 보시면 뭐 이런 뭐 그 사설 애드온 프로그램들 많죠. 그러면 색감이 확실히 막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랑 그냥 제조사에서 주는 그냥 그냥 기본 이미지, 그냥 기본으로 뜨는 이미지에서 음영과 그냥 밝기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건드리지 않고 요거 세 가지 정도, 요거랑 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안 움직이고 그냥 화벨 정도, 화벨, 노출, 그다음에 그냥 기본 채도 요거는 잘 안 건드리는 편이고요. 뭐 조금 만져주긴 했네요. 아까 잠깐 이렇게 한번 해보느라고 잠깐 만져본 것 같은데 여기서 커브 정도도 있는데 커브도 여기서도 잘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밝기랑 색, 그냥 기본적인 화벨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그냥 원본 자체를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처음부터 조금 잘못 찍힌 사진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대부분 여기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은 이 톤에서 한번 보고 요 중간 어두운 영역에서 최대한 맞춰서 이 개조가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얼굴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여기 이런 커브로 조금 요 개조를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다시 이 사진에서는 크게 만질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보내죠. 내보낼 때도 이렇게 프리셋으로 자기가 미리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내보낼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이렇게 프리셋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 좀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작업하시기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 프로세스는 브릿지와 포토샵을 이용한 이제 세부 보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거를 해놓고 내보낼 위치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SD로 놓고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sRGB를 쓰시는 게 좀 대중적이어서 일단은 추천드리고 이렇게 놓고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렇게 내보낸 이미지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들이 뜨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작업하는 것은 제가 일단 여기 레이어를 세 가지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하는 거는 뭐 일반 인물 사진의 경우는 피부 정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점이어서 냅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피부 지우는 툴은 요거, 네, 복구 브러쉬 두 번째 거,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옵션이나 Alt키, 윈도우는 Alt키죠. Alt키를 눌러서 한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는 식으로 텍스처가 무너지지 않게 해서 피부 보정, 기본 자티 제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따로 만질 거는 없는 사진이어서 그냥 대충 너무 막 이렇게 영혼 가를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냥 이거는 어쨌든 기본 지울 거 딱 필수적으로 지워야 될 거, 정돈해야 될 거를 지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아까 목차에서 알려드렸던 퀵브러시라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얼굴의 전체 음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만져줄까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자면 우리 영문 Q 있죠? Q를 누르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여기 옆에가 빨개지죠? 네, 빨개지면 사실 여기 요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왼쪽 끝에 요거를 처음에 아마 포토샵 처음 까시는 분들은 이게 좀 세팅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세팅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번 클릭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마스크 영역으로 돼 있으실 건데요. 이거를 선택 영역으로 해주고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실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단축키 목록에서 보여드렸던 그 QB, 그래서 QB를 한번 눌러보시면 B는 이제 브러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Q를 한번 더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퀵브러쉬라는 것은 빠른 선택 도구, 그러니까 내가 브러쉬 그린 만큼만 빠른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의 음영을 좀 바꿀 수 있다. 그 부분에 어떤 뭐 효과를 넣을 수 있다 해서 많이 쓰는 기능이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워 보실 거는 QB 브러쉬 Q, 그 다음에 위에 조정에 있는 그런 뭐 이런 수치들, 그런 뭐 커브라고 할게요. 커브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커브 조정. 네, QB 브러쉬 Q, 그다음에 커브 조정.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로 누르고 QB Q, 그다음에 브러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음영이 주고 막 이런 게 뭐 하는지 좀 모르실 수도 있고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확인할 때는 대부분 이제 흑백 보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흑백 모드가 이렇게 레이어를 얹을 수 있는데 이건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작은 차이지만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또 이렇게 큰 결과로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헤르메스님 반갑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영을 했다 하면은 얘네들을 커맨드 G로 그룹화 시키죠. 그러면 껐다 켰다 하면 제가 작업한 게 지금 티는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오늘 이거 사진 잘 찍고 보정 잘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인물의 인상이나 좀 필요한 부분은 정말 보정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놓고 요건 그대로 두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게 좀 과하게 됐다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내린 다음에 다시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그런 수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커맨드 옵션 시프트 E를 누르면 위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성이 되죠. 윈도우로 치면 커맨드 알트 시프트 E입니다. 네. 요거는 이런 단축키 같은 게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을까봐 제가 아까 전에 좀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 놨는데 좀 숙지하시면은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 작업한 게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면 얘에다가 자 마우스 우클릭이나 이제 우클릭을 하시고 이제 여기 고급 객체로 변환,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고급 객체로 변환 요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고급 객체로 변한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필터라든지 이런 세팅 값을 중첩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부분 인물 사진은 피부 보정했고 음영했으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리키파이라고 하죠. 얼굴에 왜곡돼서 찍힌 것들, 렌즈 왜곡이라든지 빛의 왜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픽셀 유동화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축키는 픽셀 유동화 Shift 커맨드 X인데 윈도우로 치면 컨트롤 Shift X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픽셀 유동화를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지금 시연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힘 들이지 않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많이 안 하고. 너무 단단한 만들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재구성, 이쪽에 재구성 있죠. 요걸 가지고 지금 과하게 쓰면 빼주는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만지는 부분은 대부분 옆광대라든지 이런 목선 살려주는 거 정도만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어쨌든 리키파이를 해서 왔다 이렇게 하면 OK를 누르죠. 그럼 이렇게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이 핵심이 뭐냐면 이 값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2번 클릭하면 금방 저희가 했던 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모두 복구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에 픽셀 유동화까지 넣게 되면 좋은 것이 나중에 뭐 사진이 출고가 됐을 때 나 이거 코 이게 좀 이상해, 다시 돌려줘, 원래대로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겪는데,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파괴적인 그런 보정법을 이용을 하면 좀 돌아갈 수 있고 수정이 좀 더 수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좀 도움이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가 그냥 이렇게만 해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여기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또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아까 라이트룸이라든지 캡처원에서 뭐 톤 보정을 많이 하는 것보단 그냥 요 후반에서 모든 걸 이제 기본적인 인물 본연의 윤곽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톤을 좀 잡아도 특별히 막 원하는 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면 그냥 기본 톤에서 필요한 것만 해놓고 나중에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입힐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거는 이런 쿨톤이냐 웜톤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취향은 다 작가님들이나 사람마다 워낙에 다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좀 자기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기만의 그 프리셋을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때 커브를 좀 만져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툴들은 뭐 다양하게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확인을 누르면 이제 톤이 먹어지죠. 근데 이 톤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수정이 또 다시 한번 오른쪽에 2번 클릭을 하면 빼거나 넣을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에 대한 강도도 이렇게 오퍼시티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여기에 같이 쌓아놓기 때문에 뭐 픽셀 유동화도 같이 겹쳐 보이긴 하는데, 이런 톤에 대한 그런 강도까지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아마 나중에 좀 작업을 좀 심도 깊게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린 거니까, 네,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진은 완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 미러링 듀엣 디스플레이를 항상 옆에 이렇게 해놓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확대했을 때, 확대하거나 이렇게 휴대폰으로 봤을 때 이질감이 좀 덜하다. 예, 확실히 휴대폰으로 볼 때 또, 그리고 요새 휴대폰 나오는 것들은
밝기가 굉장히 밝고 오히려 일반 모니터보다 그 스펙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일지도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좀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중간에 좀 더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아까 퀵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인물의 세부 윤곽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좀 세부적인 게 가능하다. 물론 이거는 라이트룸이라든지 어도비 브릿지에서 제공하는 ACR에서도 또 가능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포토샵에서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하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제가 아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컨버팅이랑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끄고 브릿지랑 그냥 포토샵만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이 된 이미지들, 잠깐 작업이 된 이미지들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하고 온 게 아니라서 몇 개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업을 한 건가요? 한 거죠?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 네, 이것을 내보내기. 네, 브릿지에서 내보내기 하는 방법은, 네, 여기 도구 창에서 보시면 포토샵 있죠? 여기서 이미지 프로세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JPG 혹은 PSD 혹은 TIFF, 임세를 할 때는 TIFF로 많이 또 저장을 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바로 하이폴더에 하이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빠뜨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대부분 이제 작업하실 때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죠. 전체 많이 불러오시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많이 불러오시죠. 네,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그 나중에 했던 그런 카메라 로우 이렇게 필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나란히 놓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까처럼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이 친구 거에 만약에 여기까지 온 친구라면, 작업이 1차 작업들이 다 된 거라면,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끌어서 넣으면 같은 톤이 됩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작업이 됐다는 전제하에, 음영까지 다 작업이 됐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아까 뭐 라이트룸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왜 포토샵에서 그렇게 해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좀 오래 해보니까 포토샵에서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게 최종 결과에서도 좀 더 이질감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프로포터 RGB인가 좀 엔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요것도 한번 셀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게 캡처니까 이 사진으로 할까? 다른 걸로 할까요? 같은 분으로. 자, 아니다. 그냥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사진이 좀 찍혔죠? 셀렉이 좀 되어서 왔는데, 자, 보면은 이 사진과 이 사진 한번 보면은 표정이 좀 둘 다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기획과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인상으로 내 자신을 보여줄까라는 게 주제가 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좀 차분한 느낌, 아니면 좀 우수에 젖은 느낌, 좀 댄디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뭐 그런 이제 오더가 오면 뭐 일단은 같은 씬에서 여러 가지 표정으로 찍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셀렉을 할 때 이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셀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차분하고 좀 눈에 힘이 풀린, 네, 힘이 풀린 사진 얼굴을 고른다 하면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네, 힘이 풀린 거 좀 이런 식으로. 힘을 너무 줬죠. 자, 살짝 다시 빼고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그냥 같이 선택이 되니까. 윈도우는 컨트롤이죠. 네. 그리고 뭐 누르죠. 네. 힘이 풀린 느낌으로 힘 뺀 사진, 그다음에 캡처원에서는 또 진인데,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나열이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후보를 정하고 이제 분류를 하고 이렇게 내보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크게 보시면은 크게 만진 건 없습니다. 그 톤이라든지 이런 거 크게 많이 만졌네요. 네, 만진 거 많이 없는데 원래는.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셀렉하는 건데 조금 더 조금 재미있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좀 자유로운 느낌의 사진을 셀렉을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셀렉이 되겠죠. 그럼 얘는 좀 혼자 옷이 좀 튀니까 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를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좀 겹치는 사진이 있다, 혹은 두 장으로 그냥 일단 두 장씩 나열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순서는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열을 해서 셀렉을 하고 작업을 할지 그렇게 셀렉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내보낸 이미지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하는 거 야외 촬영으로 한 걸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크게 만진 건 없고, 이게 니콘 카메라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원본이 너무 좋습니다. 뭐 특별히 뭐 만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요새는 그냥 화벨도 거의 다 정확하고, 화벨도 만질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밝기, 제가 실수로 잘못 장입한 그런 조이개 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밝기 좀 잘못 찍히거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정하는 정도지, 사실 컨버팅 프로그램에서 막 그렇게까지 뭐 많이 만질 필요는 없다, 요새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힘 뺀 거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웃은 거 빼고, 이게 힘 뺀 거 조금 느낌상으로 좀 뭔가 좀 느낌이 오는 사진들 그냥 쭉 보다가 괜찮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느낌 있는 거. 너무 힘줬나? 네, 너무 무섭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G를 한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셀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별표가 1,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으로 누르든지 해서, 그러면 3번만 잡으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팅도 할 수 있고, 너무 클로즈업이 너무 그렇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셀렉은 다양하게도 할 수 있다, 분류해서. 그래서 이거를 내보내기 하고, 여기로 한번 내보내볼까요? 보정 3로 PSD 내보내기 할 때는 후반 작업이 그냥 JPG로 끝나면은 JPG로 해서 그냥 좀 더 톤을 더 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긴 하겠지만, 후반에 그냥 PSD로 해서 포토샵 작업까지 더 하겠다 하면은 그냥 PSD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프린트도 할 생각이라서 어도비 RGB로 네, 컬러 태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보냈죠. 이거는 좀 끌까요? 그러니까 브릿지. 네, 뭐 이렇게 많이 왔네요. 아까 좀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와 있는데 네, 사진 한 장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볼까요? 네, 1차적으로 지워야 될 것들 그냥 지워내고 네, 기본적으로 지워야 될 것만 지워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번째 거를 많이 쓰고 물론 이제 작가님들마다 이렇게 라쏘 툴 같은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에 막 그렇게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다 잡아줄 수가 있어서 이상하게 뜨는 거를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줄까요? 자, 오늘은 시연이니까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QB, 브러쉬, Q, 그 다음에 커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QB 해놓고 물론 또 그리고 흑백 모드를 한 다음에 요것도 브러쉬를 그는 것도 괜찮습니다. 해놓고 QB, 브러쉬 조금 어두운 부분은 좀 살려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좀 즉석에서 그냥 셀렉을 하고 그냥 진짜 해보는 거라서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좀 감안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룹으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어쨌든 빛이 자연광이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인위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인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음영으로 얼굴 윤곽 같은 걸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방법 말고도 엄청나게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좀 효율적이고 쉽게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 방법을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리서처 작가님이 계시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가다 일 수 있겠지만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결과가 또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엄청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냥 얘는 어쨌든 음역에 대한 거를 했다. 네. 아예 좀 더 극적으로 하려면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와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배경에 대한 복해 뭉그러짐이 좀 약하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QB 브러쉬 Q, 그 다음에 이제 커브로 이제 그 밝기 조정. 네. 다시 그리고 아까 그 Q 했을 때 좀 원래 안 됐다 하면은 요걸 2번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선택. 요거를 2번 클릭하고 요걸 이렇게 해놓고 선택 하면 이제 이런 음영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세팅해 놓고 쓸 수가 있다. 그죠? 지금 비 오는 날에 비 맞으셔가지고 좀 머리도 이렇게 좀 타고 그러는데
일단 냅두겠습니다. 이건 좀 시안이고 해서 다 그냥 묶어버리십시다. 어쨌든 이 폴더 안에는 이런 음영에 대한 것들이 좀 들어가져 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커맨드 옵션 시프트 E를 누르면 이제 아래 게 다 복사돼서 하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스마트 오브젝트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죠? 리퀴파이라든지 픽셀 유동화라든지 카메라로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된다. 이거 뭐죠? 오케이. 다시. 네. 뭐 눈을 키운다든지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취향이고 이제 자기의 미적 그런 자기 미적 취향 그런 거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이제서야 이제 색 같은 거를 만질 수도 있다. 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안 뭉개집니다. 이렇게 요새 좀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서 막 그렇게까지 뭉개지진 않으니까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필름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쪽에 밑에 그레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사진을 좋아해서 많이는 안 만지고 여기서도 그냥 화벨이나 이 정도 그리고 뭐 그냥 블랙 정도 좀 띄워주는 정도만 하는 걸로 완성을 하고 출고를 하고 있는데 좀 제가 피부 작업이나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못해서 좀 제 예상보다는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면 될 것 같고 더 없구나. 네. 아까 잠깐 해본 게 이거네요. 한번 이게 폴더 트리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이렇게 인물의 이마라든지 빛이 좀 잘못 받은 거죠. 뭐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연광이기 때문에 좀 잘못 받은 거에서 조금씩만 그 음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강을 해주고 뭐 디지털 반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해주고 빛도 그다음에 리퀴파이나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 값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도 됩니다. 아까 뭐 얘기했지만 리퀴파이도 한 번 더 들어가도 되고 빼도 되고 더 띄워도 되고 네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카메라 로우 필터도 두 번 더 중첩해서 쓸 수 있고 섞어서 계속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룸에서 한 번 아니 브릿지에서 한 번 두 번 한 번 된 거보다는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하는 톤에 접근하기가 쉽다. 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시 됐죠. 그리고 라이트룸에서 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시고 또 주변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또 보여드리면 그냥 아예 원본 자체를 그냥 라이트룸에서 그냥 끝내자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또 금방 말씀드렸던 거랑 좀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네 Z6의 2470 2.8S 렌즈로 촬영하는 건데 이게 원본을 보면 이렇게 깔끔하죠. 이게 아니구나. 네, 원본을 보면 이렇게 깔끔한데 이런 식으로도 필름 그레인 느낌으로 이렇게 토닝도 가능을 한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꿀 때만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냥 웬만하면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에 포토샵에서 토닝을 하는 것이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기엔 좋다. 네, 그거를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은 그냥 이대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토닝을 했던 것 같고, 네, 만질 게 없죠. 네, 그래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여담인데 제가 또 좀 느낀 건데 최근에 35mm 1.8 렌즈 Z 마운트를 구입을 했는데 50mm와 더불어서 정말 최고의 렌즈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느낌이 예전에 사용하던 F 마운트랑 정말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기본 강의는 그냥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 좀 내용이 조금 중간에 좀 이렇게 산으로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냥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네, 맥락으로 봤을 때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았다,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 하나 보시고 또 남은 질문이라든지 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있으시면 편하게 좀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네,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어때? 볼륨으로 대답해. 마포대교 위로 번지는 불, 전설처럼 물 위 건너는 중. Whoa,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good. 바퀴 달린 좁은 방.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ZFC. 네, 질문글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좀 네, 잠시만요. 라이프 온 얼스님, 작가님의 실제 워크플로우를 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초, 10초 정도만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네. 그러면 오늘의 니콘 스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